다음으로요, 이터러터블 객체에 포함된 항목을 비교하여 논리값으로 반환하는 내장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장함수에는요, all과 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all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all 함수는요, 이터러터블 객체를 입력받아 모든 항목이 참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력된 이터러터블 객체가 비어있으면요, true를 반환합니다. 밑에 예시에서 보면요, all 함수 안에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리스트에 각각의 1, 2, 3 각각에 있는 요소 값들이 true면요, true를 반환하게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이썬에서는요, 0일 때만 false가 된다고요. 그래서 1, 2, 3 모두가 true입니다. 참값이에요. 그래서 결과값도 true하고 반환된 겁니다. 밑에 예시에서는요, 리스트에서 요소 값들이 1, 2, 3, 그 다음 0이 있어요. 0은 false인 거죠. 그래서 참, 거짓. 그래서 결과값이 false가 리턴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all 안에 비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터러터블 객체가 비어있으면 true를 반환한다고요. 그래서 true 값이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any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any 함수는요, 이터러터블 객체를 입력받아 한 개의 항목이라도 참이면요, true를 반환하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터러터블 객체가 비어있으면요, false를 반환합니다. any 안에 1, 2, 3, 0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어줬습니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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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가 한 개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true라고 반환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any 안에 보면요, 0,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열이 들어갔습니다. 0은 false고요. 비어있는 문자열도 false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false가 나온 겁니다. 참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ny 안에 비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어있으면 제가 앞에서 false를 반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false 값이 반환된 겁니다. all과 any 함수에 똑같은 입력값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나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all에 1, 2, 3을 항목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었을 때 1, 2, 3 전부 다 참, true예요. 그래서 true가 리턴 되고요. any에서도 true가 한 개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된 겁니다. 다음에서요, all 안에 1, 2, 3, 0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었습니다. true, false예요. 모든 게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false가 리턴 됐고요. any에 똑같은 거 넣어줬을 때 여기서는 1, 2, 3이 다 true 값이에요. 한 개라도 true 값 있죠? 그래서 true가 리턴 된 겁니다. 다음으로요, all에서 0, false고요. 비어있는 문자예요. false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항목이 true가 아닙니다. 그래서 false가 리턴 됐고요. 여기서는요, 0, false, 비어있는 문자예요. false. 한 개로 참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리턴 된 겁니다. 그 밑에요, all 안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넣었어요. 비어있을 때 all은요, true를 반환하니까 true가 나왔고요. any는 비어있을 때 false가 나오니까 false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수학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관련 내장 함수로는요, absolute, abs 함수, power, POW 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max, min, sum 함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 사용법과 그 다음에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S, absolute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정수, 실수 등의 숫자를 절대값으로 변환해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절대값이 영어로 absolute예요. 그래서 absolute의 앞에만 따와서 ABS라고 한 겁니다. 이 함수에 absolute 함수에 3을 넣으면요,
3은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도 3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 b, s 앱솔루트 함수와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값이죠. 절대값을 체인해주면 3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뺀 거죠. 그 다음에 a, b, s 앱솔루트 함수의 마이너스 1.2를 넣으면요. 이거의 절대값을 취해주면요. 1.2가 되는 거니까 1.2가 반환된 겁니다. 다음으로 파워 함수, POW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POW에는 입력값이 두 개가 들어가요. X, Y. 그래서 X에 Y를 제곱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제곱이라는 걸 영어로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의 앞에 POW만 가지고 와서 함수 이름을 정한 겁니다. 파워 함수 안에 2랑 4를 하면요. 2의 4제곱은요. 16이에요. 그래서 16이 반환이 되고요. 파워 함수 안에 3을 넣으면 3의 3제곱은 27이죠. 그래서 27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파워 함수 안에 5랑 1을 하면 5의 제곱은요. 25예요. 그래서 25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드 함수에는요. 정수값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앞에 거를 x라고 하고요. 뒤에 걸 y라고 했을 때 앞에 들어간 숫자 x를 y, 소수점 y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올림한 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y 입력값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생략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밑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안에 1.0, 즉 y가 생략이 됐어요. 1.0, 생략됐을 때는 y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수점이 아무것도 없이 표시되도록 반올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에 1.6을 넣으면요. 소수점 없어져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2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 라운드에 1.2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y 값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소수점을 한 개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에서 첫 번째 자리 2에서 반올림해서 2니까 버리니까 1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에는 x, y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x는 이거죠. 1.234에서 2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에서 4니까 버리니까 결과값이 1.23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예시에서 x값은 1.678, 그 다음에 y는 1이에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겁니다. 7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1.7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맥스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맥스 함수는요. 이터렉터블 객체를 입력받아 최대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밑에 예시에서 보면요. 맥스 함수 안에 1, 2, 3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들어갔어요. 1, 2, 3의 이 이터렉터블 객체의 최대값은 3입니다. 그래서 3이 반환된 겁니다. 밑에 파이썬이란 문자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문자 p, y, t, h, o, n을 각각을 비교를 해가지고 큰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문자열의 최대값이 있나요?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보면요 a, b, c, d 해서 A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 Z로 와서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A, B, C, D 하면요. A는 1이고요. A, B, C, D는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가 더 크죠? 그래서 A랑 D랑 비교하면 D가 더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P, Y, T, H, O, N에서 가장 뒤에 나오는 게 Y예요. 그렇죠? Y는 보면 알파벳에서 거의 뒤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Y가 리턴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맥스 함수 안에 딕셔너리를 넣었어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있습니다. 이때 맥스 함수는요. 키만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인 1,
2를 비교해서 1과 2 중에 큰 값은 2죠. 그래서 2가 이렇게 반환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7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션에 들어가면요. 1, 2, 7이란 키값 중에 7이 가장 크죠? 그래서 7이 리턴이 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요. 민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민 함수는요. 맥스 함수의 반대의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터럽터블 객체를 입력받아 최소값을 반환하는 게 이 민 함수입니다. 예시에서 보면요. 민 함수 안에 1, 2, 3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어줬을 때 1, 2, 3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에요. 그래서 1이 반환된 겁니다. 다음 예시에서요. 파이썬이란 문자열을 열어줬을 때 P, Y, T, H, O, N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알파벳이 H입니다. 그래서 H가 반환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민함 안에 1과 2를 가지고 있는 키로 가지고 있는 딕션을 열어줬을 때 1과 2를 비교했을 때 1이 작죠? 그래서 1이 반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sum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sum 함수는요. 이터럽트 객체를 입력받아 모든 요소의 합을 반환하는 게 이 sum 함수입니다. sum 함수에 1, 2, 3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으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에요. 그래서 6이 반환된 거고요. sum 함수 안에 4, 5, 6을 요소로 가지고 있는 투플을 넣으면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15입니다. 그래서 15가 반환됐고요. sum 함수 안에 1과 2를 키로 가지고 있는 딕션을 넣어주면요. 1 플러스 2는 3이에요. 그래서 3이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m 함수 안에 1과 2를 요소로 가지고 있는 set을 넣으면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래서 3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정렬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 포함되는 게 reverse, sort, filter 이 세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각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reverse 함수는요. 시퀀스 객체를 입력받아 객체 요소 순서를 역순으로 수정한 후 이터러터블 객체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시퀀스 객체라는 건 앞에 제가 설명했던 순차 자료형을 말을 합니다. 이 순차 자료형에 포함되는 게 스트링 리스트 투플이라고 복습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버스드 안에 A, B, C, D 각의 문자열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걸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역순으로 한 다음에 이터러터블 객체로 반환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터러터블 객체로 반환한 거는 여러분 실제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값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는 리스트를 앞에 함수를 결과값을 이터러터 객체를 리스트 함수에 입력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리스트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A, B, C, D 리스트를 리버스 함수에 넣은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트에 넣으면요. 역순인 먼저 리버스 함수에서는 DCBA, DCBA를 가지고 있는 이터럽트 객체가 나오고요. 이거를 저희가 리스트 함수에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변환하기 때문에 리스트에 DCBA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ort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sort 함수는요, 이터럽터블 객체를 입력받아 정렬한 후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즉, 순서대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sort 함수에 3, 1, 2를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넣어주면요, 이거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낮은 수부터 높은 수로 정렬해서 1, 2, 3 이라고 만든 다음에 리스트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예시에서 A, C, B를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넣어줬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알파벳도 순서가 있다고요. A 다음에 B고 그 다음 C입니다. 그래서 A, B, C를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된 겁니다.
그 다음에 salt 안에 제로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각 분리합니다. 0에서 ZERO 이 네 개를 순서로 정렬을 해요. EORZ 그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반환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sort 함수 안에 3, 2, 1을 가지고 있는 tuple을 넣어줬습니다. 이거의 순서는 당연하지만 1, 2, 3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반환되니까 리스트 만들어서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필터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 함수는요. 함수와 인터럽티블 객체를 입력받아 각 요소에 f 함수를 반영한 후 true를 만족하는 요소만을 모아 인터럽터블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함수의 이름 positive라고 했고요. 입력값을 x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입력값이 0보다 큰지 안 큰지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하는 일을 하는 게 이 positive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positive 함수를요. 필터에 입력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뒤에 interrupt 객체로 1, 3, 2, 0, 5, 6을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positive에서 보면요. 먼저 이 filter라는 함수가 1을 여기 입력값을 넣어줘요. 1은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tru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3은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요 0보다 커요. 그래서 true가 되고요. 근데 0은요 0보다 0이랑 같죠. 그래서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는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이 되고요. 6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true가 됩니다. 1, 2, 6은요 각각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과 2랑 6을 모아서 interruptible 객체로 반환을 합니다. 1, 2, 6. 근데 이 interruptible 객체는 저희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제가 리스트를 취해 준 겁니다.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1, 2, 3, 1, 2, 6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뭔가 프린트를 하고 싶을 때, 뭔가 결과가 보고 싶을 때 앞에 프린트를 붙이죠. 그래서 이번에 프린트를 붙여봤습니다. 프린트. 그 프린트에 입력값을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1, 2, 6 값이 리스트라는 표시와 함께 프린트돼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람다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식은요, 이름은 없고 몸체만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 람다식을 만들 때는 람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람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변수를 지정하고 콜럼을 붙인 후 뒤에 반환값으로 사용할 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람다 키워드 쓰고 매개 변수, 즉 입력값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입력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여기서는 x 플러스 y, 즉 x 플러스 y를 x 더하기 y 한 것을 반환해라 라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람다 식은요, 한 번 사용하는 함수를 생성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 람다식을 사용한 거랑 사용하지 않은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hav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입력값을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turn 어떻게 반환해라, x 플러스 y 해서 반환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예를 들어서 옆에 10이랑 20을 넣으면요 10 플러스 20이니까 30이 반환되는 겁니다. 밑에는 똑같게 그걸 람다식으로 변환한 거예요. 람다식에서 입력값이 x, y가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한 값을 반환해라. 그 뒤에는 입력값으로 10과 20을 넣어줘라. 그래서 10과 20이 이렇게 들어가서 10 플러스 20, 30이니까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람다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람다식을 실행하면요. 함수 객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함수 객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람다식으로 만든 함수를 호출하려면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할당해야 합니다.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람다 x, 입력값은 x고 결과는 x 플러스 c만 걸 내라 라는 람다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환된 게 보면 함수 객체가 나왔죠. 저희는 이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변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람다 식을 만든 다음에 앞에 변수값 플러스 10이란 걸 넣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이 람다식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플러스 10이라는 이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력값은 어떻게 해주나? 변수값 이름에 뒤에 가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을 넣으시면 돼요. 예시가 이겁니다. 플러스 10에서 1을 입력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이 x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은 11이죠. 그래서 결과값이 11이 나옵니다. 밑에도 또 유사한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x, y를 입력값으로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값은 x 플러스 y 한 걸 반환해라는 람다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f 변수에 할당했습니다. 가면 입력값은 넣을 때는요 가로로 넣고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x, y 입력값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입력값 두 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10과 20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20은 30이죠. 그래서 f에 가로 열고 10, 그 다음에 20 넣어주고 가로 닫고 하면 결과값이 3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할당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람다식 자체를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앞에 사실 제가 예시에 설명해 드렸는데 람다식을 가로 안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이란 표시로 가로를 붙인 다음에 입력값을 넣어주고 또 가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1이 이 x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0에서 11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람다에서 x, y에서 x 그 다음에 x 곱하기 y라고 하고 람다씩 닫아주고 여기서 이 4를 넣어주면요. 2는 x가 되고 y는 4가 y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결과값은요 8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람다식을 할 때 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람다식 안에는요 새 변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값 부분은 변수 없이 식 한 줄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필요한 코드일 경우에는요 def를 사용해서 함수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람다에서 입력값이 x인데 y는 1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라고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1을 넣었습니다. 그럼 결값이 보면 신텍스 에러가 떴어요. 즉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오류가 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를 뭔가 선언하고 싶다면 그리고 def를 사용해서 함수로 만들기 싫다면요 그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y는 10이라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람다 시간에 람다의 입력값은 x가 있고 x는 위에 선언했던 y 값을 가지고 와서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값을 1을 하고 여면요 그러면 1이 이렇게 x가 되고 그래서 1 플러스 이 y는요 10이니까 1 플러스 10 그래서 11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차 수업을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이썬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내장 함수 중에 함수를 사용한 목적에 따른 함수들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게요.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내장 함수를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int, float, string, bool 함수를 배웠습니다. int는요. 정수, 즉 서술점 정보가 없는 결과로 변환을 해서 결과로 주는 거고요. float는요. 어떤 입력값을 정수가 입력됐다고 하면 실수, 즉 서술점 정보가 있는 걸로 반환해서 주는 거고요. str, string 함수는요. 입력값을 문자열로 반환해 주는 거고요. bool은요. 문자값을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해 주는 게 이 bool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진수 변환을 도와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x, oct, bin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hex는요. 10진수, 정수를 16진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oct 함수는요. 10진수 정수값을 8진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bin은요. 10진수 정수값을 2진수로 변환해서 주는 게 이 bin 함수입니다. 다음으로요. 컬렉션 타입 자료형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list, set, tuple, dict, rang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list, set, tuple, dig은요. 전부 다 입력값이 없을 때는요. 비어있는 해당 컬렉션 타입의 자료형을 반환해 줍니다. 예시로 set은요. set 함수는 아무 입력값이 없을 때 set, 비어있는 set을 반환하고요. dict는요. 입력값이 없을 때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웃기는 게 이 range는 언제나 입력값이 최소 한 개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2라고 해주면요. 0부터 시작해서 2 빼기 1, 그래서 0,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모아서 이터러터블 객체로 반환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터러터블 객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 함수 두 개를 배웠습니다. map, len을 배웠는데요. map은요. f 함수를 x에 들어와 있는 각각 요소를 입력값으로 받은 다음에 결과들을 모아서 반환해 주는 게 이 map이라고 알려드렸고요. len은요. 뒤에 들어오는 x, 이터러터블 x의 길이가 몇 개가 되는지, 예를 들어 1, 2, 3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어주면요.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터러티브 객체에 포함된 항목을 비교하여 논리값으로 반환하는 내장 함수 all any를 배웠습니다. all은요. 이터러티브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참일 때만, true일 때만 true를 반환하고요. any는 한 개라도 true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absolute, 절대값으로 치환해주는 함수고요. power는요. x의 y제곱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라운드 함수는요. x를 반올림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max는요. 이터러티브 객체 중에 가장 큰 값을 주는 거고요. min은요. 이터러티브 객체 중에 가장 작은 걸 주는 거고요. sum은요. 이터러티브 객체 속에 있는 모든 요소 값을 해서 반환하는 게 이 sum 함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렬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reversed는요. 들어있는 이터러티브 객체의 요소에 있는 순서를 반대로 해서 반환해 주는 거고요. sort는요. 들어있는 객체의 값들을 짠 거부터 높은 수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filter는요. 들어있는 x의 이터러티브 객체에서 각 요소의 입력값을 f에 넣었을 때 참인 것들만 모아서 반환해 주는 게 이 필터 함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내장 함수 다음으로는요. 람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람다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람다식은요. 이름은 없고 몸체만 있는 함수를 람다식이라 하고요. 이 람다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람다 키워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람다 키워드 넣고요. 입력값, 입력
되는 게 얘들어가 두 개면 뭐 x, y 그렇게 입력 각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식을 넣어주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람다식은요, 한 번 사용하는 함수를 생성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람다식으로 만든 함수를 호출하려면요,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요, 람다식을 가로 안에 집어넣고요, 그 뒤에 가로 안에 입력값을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람다식을 가로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즉 매개 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로 안에 매개 변수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거의 결과값은요, 1 플러스 10이니까 11이 될 겁니다.